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 죽은 자식 나이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미 지나버린 잘못된 일을 후회해봤자 부질없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슬픈 말이네요. 부질없다는 거 알지만 매년, 아니 매일같이 아들이 생각날 때면 지금 아들이 살아서 내 옆에 있었다면 몇 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5년째 아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저한테 아들의 나이는 올해로 30 되네요.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한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라고 한다. 부모를 잃은 아이는 고아라고 한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부르는 단어가 없다. 그 슬픔을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년 전 어디에서 들은 건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뼈에 사무치게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전에 아들 사진을 보면 아들이 태어난 순간 아들과 눈이 처음 맞았을 때, 아들이 뒤집기에 처음 성공했을 때,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들이 처음 학교 갔을 때, 그렇게 아들이 처음 뭘 했을 때의 그 감동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고 소중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5년 전 그때 저는 아들을 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자신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아들의 죽음까지 이용한 인간에게 포기한 남편 때문에 더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5년 전 아들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군대 다녀와서 휴학하고 1년쯤 사회생활 경험차 알바를 하더니 공무원을 하고 싶다며 고시원에 들어가더군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여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애들 입장에서는 부족했을 텐데 아들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아이였죠. 3살 터울의 여동생도 잘 돌보고 어렸을 때부터 의젓해서 제 삶의 자랑이었고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아들은 제게 유독 그런 존재였어요. 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중매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죠. 남편은 사업한다고 시댁에 전 재산을 다 가져다 날렸어요. 시어머니 혼자 샀는데 시어머니가 살집마저 사업한다고 팔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정도는 저희와 같이 사셨었죠. 형제들은 물론이고 사촌에 팔촌까지 모든 친척들하고 채무 관계가 있었고 길리기만 하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친척들은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절에 찾아갈 곳도 찾아오는 이도 없었어요. 또 저희 친정에서도 많은 돈을 빌렸는데 갚질 않았어요. 제가 이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해결하긴 했지만 친정 오빠가 제게는 말하지 않고 빌려준 것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누가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고 띄워주는 거에 꼭 계속 투자했다가 말아먹는 바람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바람기까지 있어서 여자 문제도 수없이 일으켰죠. 집에 저는 물론이고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지 여자들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펑펑 써대곤 했죠. 정말 수없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들하고 딸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아빠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름만 아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아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차라리 애들이 어렸을 때 진작에 이혼했더라면 그게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밤에 남몰래 올 때면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곤 했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자기가 성인이 되면 저와 여동생은 자기가 돌볼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밖에 모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났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려던 길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호위반을 한 차와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어요. 1시간 전에 오늘 집에 온다고 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 다녀와서 요리 준비하다가 아들의 사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오래 통화할 걸. 아니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시신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부르더군요. 남편을 따라가 보니 어떤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갓난아이를 들쳐업고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그리고 아기는 아들의 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가졌다니,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여자가 아들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은 지금껏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에게 항상 먼저 이야기했는데 1년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후로는 며칠 만나냐고 물으면 새로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냐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는 진짜 아들의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조만간 부모님께 말하고 결혼하기로 아들이 약속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들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손자를 남기고 갔다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남편하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손자를 남기고 갔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처음 보는 그 여자한테 상복을 입혔고 일가 친척들한테 며느리라고 소개시키더군요. 딸아이는 엄마, 저 여자가 진짜 오빠 아이를 가졌으면 오빠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 없어. 숨겼다고 해도 최소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야기했겠지. 안 그래? 난 저 여자 못 믿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딸한테 장례식장에 와서 설마 그런 거짓말 하겠니? 거짓말이면 금방 밝혀질 건데 아닐 거다. 라고 했죠. 엄마, 아니래도 저 여자 하고 있는 것 좀 봐봐.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귀걸이에 목걸이까지. 남편 장례식장에 누가 조르고 와? 오빠가 화장 진하게 하는 여자 싫어했잖아. 기억 안 나? 아무래도 이상해. 라는 딸아이에게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애따른 여자가 그런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정 못 믿겠으면 나중에 확인해보자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아이가 진짜 아들의 아이이길 바랬었나 봐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그 여자는 아들하고 동갑이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나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천에 고하더군요. 어디에서 살고 있냐고 물으니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불편해할 거라고 하며 집을 새로 해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했죠. 남편은 아들 앞으로 준 보험금 있지 않냐고, 또 사고내 쪽에서 아들 보상금이 지급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뺨을 쳐버렸어요.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이야기를 하다니 돈이 나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날려도 여자 문제로 괴롭힐 때도 저는 남편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이 남주에게 뭘 해줬는데 보험금을 입에 올려. 그 돈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 돈 가지고 뭘 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아니, 그 돈 내 것인데? 저 아이가 남주 자식이라는데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 남자 앞으로 나온 돈 며느리한테 다 줘야 맞는 거잖아. 안 그래? 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번 돈으로 해준 것도 아니면서 퍽이나 인심 쓰듯이 이야기 안 해. 며느리? 그리고 누가 며느리야?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뚫린 입이라고 잘도 나오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 라고 했죠. 며칠이나 되었다고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할 것 같더군요. 남편은 내가 그럴 줄 알고 남주하고 친자 확인 검사도 해놨어. 다음 주면 검사 결과 나올 거야. 라더군요. 알겠다고 결과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아들의 아이가 맞더군요. 결과지를 받아보고 저는 그동안 고민했던 걸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여자 나이 25살에 아이만 보고 평생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재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아이가 흠이 될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왜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해야 하냐고 싫다고 하더군요. 정태씨 그렇다면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운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몫으로 나온 피해보상금하고 사망보험금을 전부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봤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더군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직 안 알아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고
보험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주려고 했는데 전액 달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물론 아들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전부 아이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제가 뭘 믿고 한 번에 다 주나요? 제가 보조를 해주는 거지 어느 정도 살 만큼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다 크고 나면 그때 아이에게 직접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차분히 그 여자를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남주씨 앞으로 사업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은 남주씨 아이 키우는데 써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자식은 이제부터 아빠 없이 외롭게 자라야 하는데 최소한 금전적으로 힘든 건 없어야 하잖아요. 더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들 목숨 것이고 한몫 단단히 챙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딸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당신한테 빚졌어? 아니면 당신 돈 맡겨놨어? 어디서 내놓으라 말아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말리려는데 옆에서 듣던 남편이 갑자기 딸의 뺨을 치며 어디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껴들어? 그리고 너한테 새언니인데 손윗사람한테 싸가지 없게 무슨 짓거리야? 라는 거예요. 딸은 남편한테 맞고 되들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어요. 아무리 아들의 자식을 낳은 여자지만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추한꼴은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 여자를 보내고 딸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남편한테 다시는 딸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니까 애들도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아버지 알기로 개똥으로 아는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라더군요. 당신이 잘했어 봐. 그런데도 애가 그래? 당신이 애들한테 뭘 해줬는데? 아 됐고 어떻게 할 거야? 알아보니까 피해보상금은 어차피 마누라 자식한테 가니 더 말할 것 없고 보험금은 당신이 수령하지. 그거 다 며느리 주자. 그게 사람이 할 도리 아냐? 당신 중간에 얼마 받기로 했니? 돈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받기는 뭘 받아?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돈이 욕심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돼. 자식 목숨값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순전히 할아버지로서 손자 앞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며 남편은 자리로 일어나더군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아들한테는 평생을 눈길 한번 안 주다가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딸이 전화해서 엄마 내가 알아보니까 그애 오빠 아이 아닐 수도 있대. 뭔 소리야? 네 아빠가 검사해서 결과 나왔잖아. 아니 엄마 들어봐. 그 아이가 아빠 아이면? 아빠하고 그 아이하고 한 검사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빠 거로 오빠 거라고 속이면 가능하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말과 행동도 이상했거든요. 차라리 아들 앞으로 나온 돈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여자를 주라고 하니 못 믿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만약 네 오빠 자식이 아니라면 네 오빠도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해? 아빠하고 그 여자하고 그런 사이인지 직접 알아봐야지. 응 그래 알았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공부나 해. 알겠지?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죠. 저는 남편이 바람났을 때 동생의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동생은 알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과 그 여자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했죠. 동생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지금까지 알아본 거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딸이 말한 게 맞더라고요. 남편은 27살이나 어린 여자와 2년 전에 만났고 집까지 구해서 같이 살고 있던 거였어요. 3개월 전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죽으면서 나오는 돈이 탐이 나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요. 제가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니 지 자식을 죽은 아들의 자식이라고 하면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남기고 간 아이라고 아들 대신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자식이 있다는 게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게 다 남편이 작정하고 꾸민 거였다니 치가 떨리더군요. 동생은 전에 여러 번 해봐서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놨더라고요. 저녁에 남편과 그 여자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동생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이 나타났어요. 앞에서 만났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를, 아니 지 자식을 손자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당신, 이거나 부부 이야기해. 사람도 아닌 쓰레기야. 라고 하며 동생이 조사한 것을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료를 주워들고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왜? 또 한번 주저거려보시지? 뭐라고? 어디에 올린다고? 손자?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해보라고. 라고 하며 남편의 목살을 잡았어요. 남편은 놓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저는 죽기 살기로 남편에게 달려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도망가려다 딸한테 머리채를 잡혔죠. 아이가 자기를 방에 눕혀놨는데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그것들에게 한참을 잡대리를 한 다음에 애 데리고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죠. 남편은 결국 아들의 피해보상금의 절반을 가져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과 상간녀의 위자료로 그리고 친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게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다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2년 가까이 법원을 들락날락 했네요. 소송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내가 돈 때문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 돈으로 그 여자와 호의호식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 아니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은 환갑에 초등학생 학부형이 되겠네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어떻게 살지는 안 봐도 비리오네요. 내 아들의 죽음을 핑계로 상간녀와 새 출발에 필요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남편.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을 죽은 아들의 자식이라고 속인 죽은 아들까지 모독한 비정한 아버지. 그렇게 돈에 환장하고 여자에 미친 사람이니 정말 비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아들을 보낸 지 5년이 지났네요. 이제 곧 아들의 기일이네요. 아직도 아들의 방에서 아들이 나와서 엄마하고 부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착한 아이였으니 좋은 곳에 갔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걸 위안 삼으며 살아가는 죄 많은 엄마입니다. 그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